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면서 이른바 영장 쇼핑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지금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는 지난 1월에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묻는 질문에 당시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체포영장요? 예.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예. 내일 공수처를 방문해서 항의 방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이 의혹은 어떤 식으로 해야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주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네. 그 이전에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진우 전 처장의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도 유창훈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여기는 영장이 발부가 어려운 판사다라는 뉘앙스로 문자가 써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앞서 얘기했던 왜 하필이면 서부지방법원으로 갑작스럽게 옮기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얘기한 것들은 글쎄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또 위법적 크게 이 전체적 판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좀 얘기를 쭉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보면 지금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것들이 과거에도 글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판사 쇼핑을 하듯이 이제 물어봐도 유창훈은 까다롭다 이런 식으로 했던 전력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것에 이제 서부지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무튼 공수처 지금 수사권 문제 그리고 네. 이제 그 관할 문제가 지금 이제 수사 시작된 다음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집요하다고 보는 게 정말 저건 유창훈 판사 관련된 건 이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지금 현직도 아닌데 전직 김진욱 처장이 그 유창훈 판사에 대한 언급을 이제 예를 들면서 현재 공수처의 신뢰성을 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아주 국민의힘이 그 작전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제가 봐도 말이죠. 예. 이게 이의신청이 이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기각됐지 않습니까? 다시 기각된 기각됐고 체포가 잘못됐다. 체포가 적절히 아니냐 이른바 적부를 다시 판단해 주시오. 네. 체포 적부심이 또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기각됐어요. 그치만 그만해야죠. 저거 이제 와서 지금 탄핵 내일 모레가 변론인데 물론 절차적 문제 따져봐야 됩니다. 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이제 기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복 수사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으면 된 거지. 그걸 뭘 이제 완전히 전 프레임을 또 바꾸려는 절차에 저건 밝혀야 돼요. 제가 봐도 공수처가 미진하게 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나 서면 답변 이런 것들 밝혀야죠. 예. 해명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 처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 이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할 정도로 절차 문제를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다. 물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절차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예. 정말로 정말로 공수처가 위법하거나 불법으로 만약에 영장을 발부받았거나 이렇다면 이거 처벌받아야죠. 예.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제기하는 게 과연 큰 현재 대세에 지장이 있을까? 전 그리고 이 대세에 지장은 공수처가 없다? 별로 이렇게 처벌받을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법적 처벌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근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간 까닭 그거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가 단순히 이거 관련해서 사실을 은폐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첫 단추부터가 내란 혐의 수사 못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어떻게 보면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하고 공무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원래 책임자의 어떤 허락을 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체포영장 두 번째 받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첫 번째 영장에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형사소송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를 판사가 임의로 그걸 넣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두 번째 체포영장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어떻게 꼼수를 했느냐. 55 경비단장을 불러가지고
공문을 가져와서 직인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딱 불러 오려가지고 딱 불러 해가지고 공문을 딱 풀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마음을 모아가지고 얻은 대통령입니다. 네. 그 대통령을 어떻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쇼핑도 영장 쇼핑도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공에다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공에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